자유한국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의 발언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홍 대표가 박근혜 지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일부 친박단체들은 당사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대표 친박 인사인 조원진 의원도 홍준표 대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노는 것 같습니다. 보수파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보수파의 미래를 언급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 국민의 분열입니다. 홍준표 씨는 외신과 자기 부정, 투사구팽의 파괴적 정치 행태로 자기 스스로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네, 세 번째 데스킹 주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현수 기자, 네. 조원진 의원, 지금 현재는 무소속 그렇죠. 상태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욕설까지 했댔다면서요. 좀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지만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있는데요. 대한애국당이 제1과제로 삼고 있는 게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본격화하자라는 게 홍준표 대표 입에서 나오다 보니 조원진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회피와 오만의 횡포 정치다라면서 홍준표 대표를 홍준표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약간 욕설을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저 발단이 됐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지난주 첫 토큰 콘서트였던 대구 이어서 울산, 네. 서울, 그리고 오늘 대전까지 간 건데 네.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그렇죠. 친박 청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당내에서는 나올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다. 시점의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홍 대표가 토크 콘서트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반추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홍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는 하나도 믿지 않는데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보면 17에서 20% 박스권에 묶여있다. 25%까지만 가면 야당은 지방선거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 박스권에 묶여있는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에 빨리 깨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박 전 대통령 출당 부분이나 친박 청산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도 24일, 25일 이번 주에 연찬회가 열리는데요. 이 연찬회에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출당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의제로 올려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내에서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다 묻히게 된다라면서 사실상 반발이 나와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홍 대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대선 때 이것을 이용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토사구팽 하려는 거 아니냐, 버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까 이현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홍준표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번에 친박 그 색깔을 버리겠다라고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비난을 어떻게 좀 서치할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여쭤볼게요.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가 논의되는 게 이게 당연히 보수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로 보십니까? 토사구팽이라고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구형하고 선고가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는 이 시점에 굳이 이걸 하는 것은 일단은 그 결과에 대해서 썩 낙관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 하나 들고요. 그렇다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그때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 너무 늦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네. 그 전에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몰아줌으로 인해서 이 그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 당 자체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이밍을 지금보다 조금 더 늦게 하게 된다면 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지금 그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좀 너무 위험하죠. 따라서 네네. 오히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책임과 사법적인 책임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특히 이제 이회창 그 전 총재가 현재 지금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당의 책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좀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과 타이밍을 같이 맞추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보입니다. 네, 강병 기자,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 보면 홍준표 대표 역시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에요. 네. 사법적 책임을 좀 분리하려고 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데, 근데 홍준표 대표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보호하려는 발언들을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를 두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좀 다르다. 뭐 이런 비판까지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발언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간신히 모아봤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체가 되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 꼽는, 그거는, 그런 걸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미 인민재판을 한 받은 분인데 또 자기들이 규칙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건 뭐 도리 없는 거 아이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 대선 전후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 등을 따져봤을 때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냄으로써 출구 전략을 좀 자유한국당 나름대로 짜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노영희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유한국당의 쇄신에 어느 정도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친박을 중심으로 한 그 정말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지금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키고 뭐 과거에 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태도나 말 같은 것들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한번 그 대대적인 쇄신을 하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또 하나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멘텀에 지금 그 시기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 아마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정치판을 조금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타이밍상으로는 지금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당연히 친박계의 저런 식의 반응 내지는 뭐 조원진 의원이 저런 식으로 할 것은 뭐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주춤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것은 내년 1월 전까지는 모두 다 공천 같은 걸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 득실을 따져보니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이밍 상으로는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